안녕하세요. 두피 연구가 권 대표입니다. 앞서 예고한 대로 이번 영상에서는 탈모 샴푸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더라도 좋은 탈모 샴푸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앞으로 어떤 탈모 샴푸를 분석하려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7년 5월에 식품의약안전처는 탈모 샴푸를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탈모 샴푸에 기대하는 바를 단순 화장품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탈모 샴푸는 대충 아무거나 선택해서 사용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요, 식약처가 고시한 6개의 고시 성분이 탈모 완화 성분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성분을 함유한 탈모 샴푸는 분명 효과가 있는 것으로 국가가 인정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이 맞다면 우리는 이런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탈모 샴푸를 선택하기만 한다면 그 기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네, 저는 둘의 의견에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탈모 샴푸는 탈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샴푸로 인해 오는 악영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고요. 반대의 입장은 탈모 샴푸의 기능성 성분을 너무 과대평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탈모 샴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그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영상을 쭉 보아오셨더라면 제가 추천드리는 샴푸는 최대한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는 샴푸입니다. 의외로 자신의 두피에 맞는 샴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샴푸만 바꿔도 머리 빠짐이 멈추는 경우가 많고요. 아무리 좋은 비싼 탈모 샴푸라도 자기 두피에 맞지 않으면 두피 트러블을 일으키는 샴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자기 두피 타입에 맞는 샴푸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좋은 탈모 샴푸의 첫째 요건은 자신의 두피 타입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야 할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가장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사람마다 느끼는 체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환경적, 유전적 요인이 다양한 탈모인들에게는 단지 실사용 후기만 가지고, 또한 성분만 가지고 이 샴푸가 효과가 있다 없다 판단을 내리는 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신약이나 식품, 의료기기, 새로운 시술법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그 시험 또는 연구인 임상시험 데이터가 우리가 믿을 만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효과나 안전성에 제일 민감할 수 있는 각종 의약품인 경우엔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아예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죠. 이처럼 임상시험 데이터는 효과를 입증하는 가장 공신력 있고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탈모 샴푸여야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에서 언급한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어떤 분들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성분이라면 임상 데이터가 확보된 그 탈모 완화 성분이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식약처에서 고시한 성분은 기능성 화장품으로서의 약간의 기능을 기대하는 정도의 성분으로 봐야 합니다. 탈모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명된 성분들이 아니라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인체에 미비한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성분들이죠. 때문에 의약 외품이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까지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두피에 작용하는 성분들이 활발히 연구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탈모에 영향을 준다고 여기는 그 성분들에 대한 자료들이 부족한 상황이죠. 때문에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피부에 사용해도 부작용이 없다고 여겨지는 비교적 안전한 성분들로만 고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한국 탈모 샴푸 시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는 늘 똑같은 탈모 샴푸들이 출시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10년 전 탈모 샴푸의 성분과 지금 출시되는 탈모 샴푸의 성분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냐고 반문하실 텐데요. 특정 성분을 개발해서 임상까지 진행하여 그 효과를 입증시키려면 수년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막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대기업도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굳이
이런 연구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식약처에서 고시한 성분만 있으면 탈모 샴푸로 당당히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을 안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 노력을 기울인 것이 동의보감에 근거한 한약 성분을 가미한 샴푸 정도인 것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다 똑같은 샴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국내 유명한 탈모 샴푸들은 탈모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로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두피 타입에 어울리냐 정도로 살펴봐야 하는 거죠. 반면에 해외 기업인 닥터볼프 기업만 보더라도 국내 샴푸와 다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카페인 복합제라는 독창적인 성분을 개발해 어디에도 없는 자신들만의 알패신 탈모 샴푸를 선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닥터볼프와 같은 오랜 기간 자신들의 노하우로 만든 그 임상을 거친 성분들로 구성된 탈모 샴푸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효과를 가져올 거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류의 샴푸들로만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보려 합니다. 사실 탈모 샴푸로 머리를 나게 하려는 시도는 정말 매우 어려운 시도입니다. 두피에 아무리 좋은 성분을 함유한 탈모 샴푸라 하더라도 샴푸를 통해서 두피에 작용시키려 하는 시도는 매우 큰 제약이 따르는 것이죠. 대략 3분에서 5분 정도의 머리 감는 시간 동안, 그것도 약 1-2% 함유한 성분들이 그 독한 계면활성제를 뚫고 물이 흠뻑 젖어 있는 두피에 작용을 해야 하니까요. 때문에 저는 그런 영양 성분이 듬뿍 함유된 앰플을 직접 두피에 도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두피용 앰플을 만들어 온 회사는 그에 맞게 설계된 샴푸도 같이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탈모 때문에 고민이라면 이 샴푸보다는 앰플 사용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이 앰플과 같이 세트로 구성된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세안 후에 스킨 로션 바르듯이, 그리고 아토피 피부라면요 샤워 후에 바디로션 꼭 발라줘야 하듯이, 탈모가 일어나는 두피라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모근의 영양분을 직접적으로 공급해주는 앰플 관리가 필수입니다. 때문에 샴푸보다 탈모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앰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많이 찾지를 않고 앰플에 대한 평가절하가 되어 있어서 국내에서는 전문 제품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루빨리 식약처에서 그 기준을 만들어주고, 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면 업체들이 가성비가 좋은 전문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자 하는 샴푸는 되도록이면 이 앰플과 같이 세트로 구성된 탈모 샴푸를 분석해서 추천해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탈모 샴푸의 요건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샴푸들을 모아서 지금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매우 좋은 그 샴푸와 앰플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